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동실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지난 냉동실 1, 2편에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두 편에 걸쳐 냉동실을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난 두 편이 저장할 식재료가 그리 많지 않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냉동실에 저장할 음식이 많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 활용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동실의 틈새 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하려 했다 보니 냉동실을 열었을 때 냉동실이 꽉 채워져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공간 활용을 위해 어떤 용기나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니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간 활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냉동실을 정리하거나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저희 집 냉장고에 대한 정보를 드려보면 모델은 LG 830L 양문형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를 보면 서랍을 제외한 각 공간들은 가로 31에 세로 46점으로 모두 같지만 높이는 공간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냉동실 공간의 빈틈들 중에서 제가 크게 주목했던 공간은 용기 위로 남는 공간과 용기 앞으로 남는 공간들입니다. 저는 이 공간들을 살려보고 싶어 몇 가지의 시도를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지난 계란 용기에 관한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레일 바스켓을 사용해 봤었습니다. 이건 선반의 위쪽 공간과 뒤쪽 공간을 살려내고 식재료들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만들어진 트레이인데 정작 사용해 보니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식재료나 용기가 그리 많지 않아 사용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생각난 게 바로 이 냉동실 선반인데요. 이 냉동실을 보면 선반 두 개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돌출된 부분들이 가까이 두 줄씩 있는데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돌출된 부분이 하나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게 된 돌출된 부분들 때문에 냉동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 용기를 세워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선반 하나를 더 얹어 놓으면 공간은 작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서비스 센터에 주문해 두 개를 추가 구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냉장실 정리편에 보여드렸던 이런 트레이를 넣어 보니 맞아 이렇게 두 줄씩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반을 이용해서 새로 생긴 이 공간 같은 경우 트레이를 꼭 사용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간 같은 경우 위와 아래 폭이 너무 좁아 선반 안으로 손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려면 이런 트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저는 이와 같은 용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밀폐가 잘 되는 결착 형태의 용기를 선호하지만 결착 형태는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게 없어 이와 같은 용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 용기의 장점은 뚜껑이 공간과 어울리는 흰색이면서 몸체는 내용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고 특히 슬림하면서도 트레이 공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라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틈새 공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용기에 식빵이나 구워 먹는 치즈, 쥐포 같은 간식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가끔 얼음이 필요해 이 용기 대신 납작한 얼음 용기를 이 트레이에 넣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납작한 식재료들을 펼쳐서 보관해야 할 때 쟁반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와 이 용기들은 다른 빈 공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용기들의 트레이 밑에 두고 쌓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시 위에 있는 용기들을 꺼내고자 할 때 위에 트레이만 꺼내도 되지만 밑에 있는 트레이를 같이 꺼내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래 트레이에 있는 앞에 용기를 뺄 때는 아래 트레이만 당겨서 용기를 빼면 되지만 뒤쪽에 있는 것을 뺄 때는 전체를 꺼내야 하는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재료가 많아 공간을 꼭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지난 시간 저처럼
냉동실을 정리하게 되면 빈 공간이 트레이 앞 공간도 생기게 되는데요. 트레이가 좀 더 길었으면 선반 앞 공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중간 사이즈의 트레이는 긴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좁거나 큰 사이즈는 긴 게 나오는데 말이죠. 제조사에서 이것도 긴 걸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긴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용기 두 종류를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들을 트레이 앞에 두지 않고 선반의 가장 뒤쪽 공간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용기들을 앞에 둘 경우 제대로 서지 못하고 냉동실 밖으로 떨어질 염려도 있고 제법 큰 사이즈들이라서 선반 앞쪽 공간에 두면 답답해 보일 것 같아 뒤쪽에 이렇게 옆으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은 제법 깊고 다른 용기들도 많이 꺼내기가 상당히 불편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력이 좋은 용기들을 공간을 충분히 채울 큰 사이즈로 선택해서 자주 꺼내지 않을 장기 보관해야 할 식재료들을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 국이나 탕 용기로 이렇게 2인분 정도 들어가는 것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용기들 중에는 이렇게 4인분이나 1인분 양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기 위주로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용기들에 관한 내용은 담지 못했었는데 댓글을 보니 4인분용과 1인분용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용기는 밀폐가 워낙 잘 돼 이동 시 셀 염려가 없고 뜨거운 거에도 안전해서 가끔 저희 시어머니께서 생선탕을 끓여주시면 시댁에서 집으로 탕을 안전하게 가져오려고 사용하고 있는 용기인데요. 양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4인분 정도 들어가는 크기라서 4인 가족의 국이나 탕을 보관하는 냉동실 용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용기는 1인분으로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못다한 이야기 두 번째, 스테인리스 연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마제 제거 시 먼저 키친타올에 오일을 묻혀 검은 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많이 문질러주고 베이킹소다로 2차 문질러 세척 후 주방세제로 세척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일로 닦는 과정을 건너뛰고 세척했더니 연마제가 잘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로 닦아내는 과정을 꼭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용기에 홈이나 말려있는 이런 틈에서 연마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곳도 신경 써서 닦아줘야 해요. 그리고 세척 후 용기에 묻은 물 얼룩 같은 게 신경 쓰인다면 마지막에 식초에 담궜다가 세척하면 됩니다. 세 번째, 못다한 이야기는 스텐 용기들의 사용상의 주의점인데요. 결착형의 밀폐 용기는 밀폐가 너무 잘 돼 뚜껑이 열리지가 않을 때도 가끔 있으니 그럴 때는 뚜껑과 본체 틈 사이에 날카로운 걸 살짝 넣어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서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형태의 용기 같은 경우는 밀폐력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식재료를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경우 물기가 새어나올 수 있으니 그런 식재료들은 한 4개 정도씩 똑바로 눕힌 상태로 보관했다가 얼고 나면 용기를 다시 세워서 보관해 두시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서랍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채워 넣을 때 트레이나 서랍에 딱 맞게 채워 넣지 말고 하나씩 부족하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서랍을 자세히 보면 살짝 굴곡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용기 자체가 서로 안정적으로 잘 끼워지는 형태라서 채워서 보관할 때 딱 맞게 채워 넣으면 잘 빠지지 않거든요. 1편에 소개시켜 드렸던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 용기들끼리 잘 맞게 끼워지는 형태가 아니라서 딱 맞게 넣어도 잘 넣고 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 스텐 밀폐 용기 같은 경우는 뚜껑에 이런 홈이 있어 서로 잘 끼워지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씩 부족하게 넣어두는 게 넣고 빼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윗서랍에 9개 들어갈 수 있지만 8개를, 아랫서랍에 7개 들어갈 수 있지만 6개를 넣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집처럼 냉장고 서랍이 100% 앞으로 빠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뒤쪽에 있는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서랍 뒤쪽에 있는 용기는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식품 용기를 배열을 할 때 같은 식재료끼리 연이어 붙여놓지 말고 겹치는 식재료는 순환시켜 배열해 둘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조기조기 새우새우 골뱅이 골뱅이 이런 순서대로 놓지 않고 조기새우 골뱅이 조기새우 골뱅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먹었던 음식을 다시 먹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같은 식재료를 연달아 사용하지 않는 편이니 조기새우 골뱅이와 같은 배열로 두는 것이 다양한 식재료들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보다 쉽게 찾고 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재료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있을지 쉽게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또 뭔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복잡하게 전달해 드린 것 같아 제 마음도 복잡해지는데요. 아무튼 저는 하나라도 더 꼼꼼히 전달해 드려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소소하게나마 도움되면 좋겠다는 마음이니 예쁘게 봐주세요.